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제는 첩첩산중인데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참패 이후에 이를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후유증을 더 악화시키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규모의 개각도 이것이 총선을 앞둔 어떤 부득이한 조치에 그치는 것이지 획기적인 전국의 전환점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거나 살아나지 않는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엑스포 참패의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119대 29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정권의 정세 판단 능력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세에 관한 정확한 보고를 도대체 받은 것이냐. 그런 보고를 받지 못한다면 커다란 어떤 불통의 벽이 용산 대통령실 안에 있는 것 아니냐. 직언을 하고 옳은 소리를 하고 올바른 정세 판단을 전하는 참모가 있느냐. 이런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도 과연 듣고 있기는 한 것인가? 이런 중요한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요하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막판에는 본인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막장 드라마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인요한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 대통령팔이 무슨 대통령실의 신호가 왔다든가, 갑자기 무슨 BTS의 병역을 면제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청년들을 당선권 안에 배치해야 된다, 50%를 이런 얘기,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을 포함을 한, 김기현 대표를 포함을 한, 이 당의 지도부 중진, 윤핵관 측근들, 이런 사람들의 거취 문제에 관해서도 여권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그들이 왜 물러나야 되는지, 그들이 왜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왜 버티고 있는가, 이런 식의 반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버스 92대 이 단합대회 사건, 자,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기로 몰아가는 반윤석열 세력들의 선동, 이간질, 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 신당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총선은 메인스트림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최대한의 전략이다. 자, 그런데 일부 보수 세력, 꽤 적지 않은 보수 세력이 이준석을 옹호하면서, 자, 그런데 이준석은 정작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방송 계약 3법, 방송을 좌파 시민단체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하게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이준석이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공격하고 내부 총질을 해대고, 이런 이준석이가 무슨 보수의 우파의 새로운 개혁 지도자라고, 이런 이준석이가 무슨 보수의 새로운 어떤 바람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그를 붙잡아야 된다, 그를 옹호해야 된다, 그를 쌓아놔야 된다. 제가 가장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보수의 정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과 판단 능력이 없는, 그리고 상당 부분 이슈를 자신의 몸값 올리기에 이용을 해먹는
이런 일종의 보수 우파의 사생아, 또 다른 형태의 홍준표와 같은 형태의 관종, 경박한 언행, 김어준 따위와 어울리고 노란하고 굽신굽신거리면서 좌파 선동 방송의 이 우파 공격 이간질에 앞장서고 노란하는, 그저 자신의 정치적인 몸값만 생각을 하는 경박함.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적 신당 문제를 자꾸 키워서 보수 세력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잘못된 판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연동제를 잘못 계속 유지하다가는 이준석의 신당 또는 송영길이의 신당, 조국의 신당 이런 것에 이용당해서 윤석열 반대 세력의 몸집만 키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취지여 어찌됐든 건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과거식으로 가서 정통파 일종의 양대 정치 세력이 유권자들의 정면적인 판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각이라든가 또는 엑스포 참패에 관한 본인의 성명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걸로는 민심을 돌리는 데에 역부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에 나서서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연초에 예상되고 있는 기자회견,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고 현 정세와 여러 가지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관해서 솔직하게 국민에게, 솔직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효율적이면서도 현명하게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을 때, 이럴 때만이 민심이 바뀝니다. 이래야만이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적인 침묵, 이런 것들이 이제 12월 8일 전후로 예상이 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논란이 되게 되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돼서 야당의 선동과 이 부풀리기, 이런 식의 공격은 또 한 번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실수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방책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과감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총체적 위기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